자, 이제 공감 어떻게 하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는 공감의 순서를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감의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에게 섣부른 공감적인 표현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1차적으로 내 안에 느낀 감정을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게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이게 무르익어야 상대방에게 어긋나지 않은 공감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감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 내적인 자각 능력을 기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감 하는데 이 감수성 훈련이라든가 이 공감의 문제가 그렇게 1회, 2회적인 훈련으로 잘 되지 않는 바로 이유가 내 안의 기분, 내 안의 느낌, 육체적인 느낌, 정신적인 느낌도 있죠. 내 안의 감정,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생각, 욕구들을 있는 그대로 왜곡되지 않게 자각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상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팎 명상을 수련하기를 저 같은 경우에도 엄청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안팎 명상은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느낌을 예리하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무엇이 느껴지고 있는가? 그건 신체적인 느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의 느낌 중에서도 이 신체 느낌을 우선시하는 것이고요. 이 고행가의 바디 스캔에서도 육체적인 느낌을 1차적으로 더 우선시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적인 느낌으로서 감정이라든가 생각, 욕구는 어떠한 것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 명료한 자각과 알아차림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공감적인 표현을 하기 그 이전에 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나는 상대에게 공감할 수가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알아차림하는 그 수준만큼 상대방에게도 적용을 시켜서 알아차림을 공감적인 능력을 표현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알아차림의 힘이고요. 나에게서 남으로 적용되어가는 이 공감의 순서를 역행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윗바사나 명상에서도 직접적인 윗바사나도 있지만 추론적인 윗바사나라고 하는 개념은 내 안의 느낌을 우선시하고 상대에게 내 안의 느낌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추론적 윗바사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나와 너를 공감하고 치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대원칙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내 안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느낌을 충분히 자각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감정이입과 공감하기가 되는 것이죠. 내 안의 느낌과 감정을 자각한 그 수준만큼 상대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욕구를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함께 머물러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감을, 내가 느낀 공감을 언어적인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내 공감의 표현을 한 다음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공감 표현하기 반응의 과정이에요.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감정과 그 생각에 분리되지 않은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표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비교 우위 표현 같은 거 있죠. 뭐 나는 너보다 더 심했지 라든가 또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네가 이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비판이라든가 조언, 충고, 평가 이런 수준에 그치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의 느낌과 감정과 함께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위배되지 않은 그 언어적인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는 그때 너하고는 달리 이랬었는데 라든가 너보다 내가 더 심했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어. 또 뭐 그것 가지고 되겠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 상대방이 말을 하는 걸 뭐 쫙 묵묵히 듣더니 너는 아직 멀었네 한다는 소리가
그렇기 때문에 공감력 떨어진다는 그 비판을 받는 거예요. 또 네가 지금 이래서 그래.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바꿔봐. 이런 것은 공감의 근처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공감적인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나보고 공감력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이것은 공감의 차원을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기 내부의 느낌과 감정을 자각하는데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공감적인 표현을 하고 상대방 반응도 살피고 나서 최종적인 것은요. 자기 이해에 대한 확장과 수용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충분치 않습니다. 공감의 한계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아무리 공감적인 반응을 주려고 해도 우리는 공감의 한계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에 못 미치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나 자신 흡족한 공감의 표현이 약한 나를 보고 우리는 최종적인 공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의 공감의 한계치에 대한 인정을 하자. 또 그 사람도 자신의 삶을 내세우느라 자신의 삶을 이제까지 이끌고 오느라 충분히 공감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 사람도 역시 나로부터 흡족한 공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공감의 한계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공감의 한계 속에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공감의 한계치에 대한 또 다른 공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